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텔러고요. 네, 쌤입니다. 오늘 만화 시간. 만화 시간 다시 돌아왔고요. 일본 만화. 네. 일본에서는 근데 그 의학 만화가 심심치 않게 발간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저도 한 3-4 시리즈는 본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가장 재밌게 봤던 만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음 못해요. 을룡타? 의룡 메디컬 드래곤. 아, 의룡. 네,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이걸 안 보시다니. 이거 명작인데. 아, 그래요? 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된 작품이고요. 네. 총 25권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노기자카 타로라는 분이신데 네. 뭐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이거랑 한두 작품 더 그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은 사실 작화가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으신데 네. 나가이 아키라라는 분이신데 네. 이분께서는 현직 의사십니다. 내과 의사신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실제 의사. 네, 내과 의사 겸 만화가. 이야. 네. 만화가 약간 뭐 굳이 구분하진 않지만 뭐 전반적인 큰 스토리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1부라고 할게요. 1부 부분은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하는 거기까지가 1부고요. 2부는 병원 내에서의 정치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1부가 좀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카토 아키라라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아키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주인공 아키라가 이 만화의 무대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심장을 다루는 흉부외과가 무대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조교수, 그러니까 교수 발음이 튼 이인자죠. 네. 이인자 아키라가 그 자신이 있는 흉부외과를 개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먼저 그 1인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인자는 이제 교수인데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실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합니다. 네. 그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는데 그 영입하는 의사가 아사다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아사다라는 의사는 천재 의사예요. 약간 그런 병원 내 정치에선 밀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사다라는 사람은.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약간 NGO, 분쟁 지역 네. 그런 데 가서 약간 의료 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의룡, 메디컬 드래곤이라는 이 제목 자체도 이 아사다가 리더를 맡고 있던 네. 그 NGO 의학 팀의 이름이 메디컬 드래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아키라라고 했는데 카토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주인공 카토가 아사다를 스카웃을 해서 일본에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수술을 성공을 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1부의 메인 줄거리입니다. 네. 이 아사다라는 주인공은 마오? 아사다 류타로예요. 오케이. 네. 어쨌든 네. 보통 만화 주인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시작부터 약간 미미하지만 성장을 해나가는 주인공이 있고 그렇죠. 처음부터 완성된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아사다는 대표적인 완성형 주인공입니다. 네. 어쨌든 이 아사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뭐 일본 병원에서 정치에도 밀렸고 약간 그런 거에도 신경 쓰기 싫고 자기는 환자만 치료하고 싶다. 처음엔 거절을 해요. 네. 이게 카토의 제안을. 네. 일본 그 대학병원 들어와라 라는 제안을 거절을 하는데 결국 뭐 스토리가 진행이 되려면 당연히 승낙을 해야겠죠. 그렇죠. 승낙을 하고 이제 대신 그 그 수술의 이름이 바치스타 수술이거든요. 심장 수술이. 그 새로운 수술의 이름이. 네. 그 수술을 할 팀은 대신 내가 짜겠다. 그 인선을 뭐 조수부터 해가지고 뭐 마취 뭐 그런 거를 다 나한테 권한을 달라. 그러면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카토도 승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사다가 그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본 의료계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의료계 병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사다라는 주인공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사다는 그 일본 의료계에 그 때묻지 않은 인간이잖아요. 네. 그런 인간을 활용해가지고 현재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네. 일본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병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만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그 팀원을 자기가 직접 섭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팀원을 섭외하는 과정과 그들의 이야기도 그 팀원들의 이야기도 역시 이 만화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떤 그런 병폐들을 비판을 하냐. 그래서 네.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네. 흉부외과니까 심장 수술이잖아요. 음. 결국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인 거예요. 수술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다고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뭔 말이야? 수술은 성공했으면 환자가 살아야지. 그렇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고 환자의 케이스가 있으면 그대로 정해진 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나는 정확히 그 처치를 따랐으니 내 수술은 성공한 거다. 다만 환자가 그 과정에서 죽은 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네. 이런 상황도 이제 아사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매뉴얼대로 했을 뿐인데 환자가 죽었다 이 말인 그렇죠. 거잖아요. 나는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내 수술은 옳았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그건 거죠. 네. 네. 약간 그런 병폐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흉부외과 얘기가 아니라 약간 다른 거로 넘어가는데 네. 이제 암이 걸렸을 때 말기 암 환자한테는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신약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임상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데이터를 위해서 신약의 데이터를 위해서 사실 그 암 치료제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항암 치료를 뭐 그 암약을 투여하면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일반 세포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네. 약간 어쨌든 신약의 데이터를 위해서 그런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투여하는 그런 문화도 비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냥 투여한다고요? 아니 이제 환자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약이고 당신한테는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니까 이걸 투여를 해야 된다. 임상 실험된 약을 투여하는 그렇죠. 거죠? 네. 삼상이라고 하죠. 얼마 남또 임상 실험을 그냥 한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구나.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죠. 약간 뭐 이런 식의 병폐를 되게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팀원을 섭외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재밌는 과정이 많은데 네. 일단 아사다 이 주인공은 완성형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 팀에 특이하게 인턴 의사를 섭외를 해요. 아사다가 나는 이 인턴을 우리 팀에 넣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공한 적 없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턴을 섭외한 거니까. 그래서 카토가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이 수술 성공시켜야 되는 건데 너 이거 장난인 줄 아냐.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아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턴이야만 지금 이 흉부외과에 안 좋은 문화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키워나가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인턴의 이름이 이제 노보루인데 이 노보루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는 맛도 있는 약간 그런 만화입니다. 약간 도박이네요.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아사다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뛰어난 외과이기 때문에 기술 면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 옆에 노보루가 이제 그 사람 옆에서 계속 뭐 조수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보아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이 사람 역시 인턴인데 절대 그런 비슷한 경력의 인턴에서 나올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그 노보루라는 인턴 친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이 만화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만화. 네,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형 주인공이 있고 완성형 주인공이 있다고 했는데 또 이 만화의 성장형 주인공을 담당하고 있는 게 노보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킥으로.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나요. 이 사람은 이제 또 수술을 하면은 이제 수술 후에 네. 약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케어는 이제 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과에서 합니다. 외과는 말 그대로 수술을 하는 과고 내과는 약물 치료나 그런 걸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도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이 의사는 그 대학병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 그러니까 병원의 방침하고는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의사도 한 명 또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네. 후처치를 맡게 되고요. 또 마지막 인물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인물인데 팀원에 마취 의사가 한 명 등장해요. 아라세라는 마취과 의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외부에서 영입된 인재거든요. 네. 수술 한 건마다 100만 원씩 받습니다. 1,00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한 건당. 그만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스스로를 굉장히 약간 나는 돈에 미친 사람이니까 돈 없으면 나를 수술방으로 끌고 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력은 인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알고 보니까 비밀이 있었던 거죠. 왜 이런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됐냐? 역시 또 신약 실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제약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신약 실험을 의뢰를 했던 거죠. 마취약에 대한 실험을. 그 임상 실험을. 근데 그 임상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죽어요. 마취약이 굉장히 위험한 약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마취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겼는데 이게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 나는 환자를 죽인 악덕 의사니까 도망가지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쓰레기 의사로서 돈만 밝히는 의사로서 살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맞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했네요. 네네네네. 근데 아사다가 이거를 캐치를 해요. 아사다를 캐치를 하고 이 아라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수술을 해야겠고 그렇죠. 환자를 살리고 싶은데 양심이 자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채찍질을 계속하는 거죠. 뭐 그 돈을 가지고 굉장히 또 낭비를 해요. 한 번에 받는 그 수술 인센티브를 가지고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술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뭐 그 술을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네,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고 싶고 수술을 하고 싶은데 네. 어쩌다 보니 그 한 번의 실수가 네.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 네. 좀 이상한 쪽으로 발휘.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좀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죄책감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어떻게 보니까 또 저번 주 만나랑 또 비슷하네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죠. 네. 은근히 좋아한다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또 이 네. 만화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이게 의료 쪽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분야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직 의사가 네. 만화가로 활동하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또 그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긴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웹툰 중에 실제로 의사분이 연재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처음 봤어요. 의사분께서 작가로서 웹툰을 연재하고 있고 네. 그분은 응급실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롤모델이 그 이국종 교수님 그분을 해서 약간 외상센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것 같은데 확실히 실제 의사분께서 그리시니까 그런 용어 사용이라든지 혹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세밀하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의룡이라는 만화 역시 굉장히 수술이 특히 심장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혈관이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세세하게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일본 의료계 관련된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은 하얀 거탑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의료계 관련된 거? 네네네. 안 봤어요. 안 봤죠?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긴 한데 원래 원작은 일본 거거든요. 하얀 거탑이 2부 아까 그 결국 이제 카토라는 여자 의사가 네.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수술을 성공하고 나서 네. 2부에 가서는 결국 그 교수 선거전, 정치전 약간 그런 게 2부부터는 메인이 되거든요. 네. 그게 약간 하얀 거탑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네, 그 부분에서. 그렇다고 거기서 뭐 환자 수술을 아예 안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약간 첫 번째 1부의 주된 흐름은 그 새로운 수술, 일본에선 성공한 적 없는 그 수술을 성공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는 카토가 1인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포인트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의학 만화를 봐왔지만 가장 신랄하게 의료계 현실을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재밌게 본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그 의사 만화도 좀 여러 개 봤거든요. 뭐 헬로 블랙잭이라는 만화도 있고 최상의 명이라는 만화도 있는데 네. 이런 만화들이 대부분 다 그 일본 의료계 현실을 살짝씩 비판을 해요. 네, 비판을 분명히 하는데 그 비판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그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만화는 뭐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뺨을 후려치는 느낌.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을 뼈를 하시면, 치는구나. 네, 뼈를 치는 느낌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의료 콘텐츠 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허준이죠. 의료인가요? 의료잖아요. 의료 행위를 하잖아. 무슨 소리야? 아 그렇죠. 의료긴 아니 어... 허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료하면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최고의 명의 허준. 옛날에 마이도 있었는데 마이. 아 마이 있었죠. 그 조승우 씨 나오던. 네.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 의학 드라마가 최근에도 사실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 네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의학 콘텐츠를 네. 표방한 만화들은 사실 대부분 연애하는 만화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그거 있잖아요. 뉴하트? 대학병원. 아 대학병원 진짜 옛날인데요. 드라마 이름이 대학병원이었나? 모르겠어요. 그 대학병원인데. 맞는 뭐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드라마 있었고 네. 차스 말고 그 김정은 씨가 머리 빡빡 밀고 몰라요. 그 가석 쓴캔들 누구죠 주인공? 차태현 씨? 차태현 씨. 네. 차태현 씨 이제 인턴인가 레지던스로 나오고 해갖고 의사로 나왔는데. 종합병원 아닌가요?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네. 네. 정말 옛날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드라마 재밌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거와는 다르게 여기는 뭐 러브라인 그런 것도 거의 없고요. 네. 네. 이건 뭐 약간 여담이지만 그 의룡의 1화에서 네.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일본에서 그 기흉 아시죠? 기흉. 네. 그 폐가 폐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폐가 쪼그라드는. 네. 그래서 기흉 급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볼펜 있잖아요. 볼펜. 네. 볼펜을 꺾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가슴에 볼펜을 꽂아요. 숨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 사이로. 네, 갈비뼈 사이로. 네. 그게 의룡에서 사실 처음으로 나온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뉴하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지성 씨와 조재현 씨, 김민정 씨가 출연한 드라마인데 한 2007년 8년도에 방영을 했던 드라마요. 네. 거기 1화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그 흉부 뉴하트잖아요. 네. 흉부외과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쓰지 않았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거의 비슷하구나. 네. 똑같아요, 거의. 네. 그럴 수 있죠, 뭐. 네. 하리술도 아니고. 뭐 협의를 하고 쓴 건지 안 하고 쓴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룡은 2002년도부터 연재가 됐고 그 드라마는 2008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때는 제가 의룡을 봤을 때니까 이걸 보고 이건 의룡인데? 드라마 전체 전개가 비슷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형적인 연애하는 드라마고요. 오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끝까지 봤고요. 그 뉴하트가 그 하트가 아니라 저 하트구나. 그 하트도 됩니다. 그래? 네. 어쨌든 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만화의 세계도 있구나.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의룡.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으시면. 저도 최근에 다시 봤는데 방송하려고. 네. 역시 흡입력은 뭐 뛰어나고 이쪽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파티 채널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